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7월 17일 잠재적 위험 체크 진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너무 그러니까 박스 꺼내서 하단부에서 노는 시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물 옵션의 손실이 조금 크게 났던 시장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위험 사항은 많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기를 박은 것들이 미 연준 인사들이 0.75pp를 지원한다는 그 이야기를 얘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금리를 1%를 갑자기 급격하게 그것도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린다는 거는 사채업자들 좋은 소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0.75pp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은 0.75pp만 상승한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 반등 랠리를 시작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와줘야 반등 랠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7월 초에도 반등 랠리가 나올 수 있었는데 안 나온 거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반등 랠리가 나와줘야 가능하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하나씩 체크할 건데요. 위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심리적으로는 우리는 안 줄어있죠.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 특히 양적 긴축 부분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시장에 있는 돈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에서 1이라는 돈을 빌려서 10을 만들 수 있는 합배승수 효과가 있다고 하면 뭐 대부분 한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2라는 뭐 돈이 이제 해소되면서 파급 효과는 시장의 급락으로 다가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7월 이후에 우리나라도 7월 이후일 것 같아요. 7월 28일 날 발생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만 어느 정도 잘 막아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반등 나오는 랠리가 진정한 반등 랠리라기보다는 그냥 어, 약간의 그 고점에 약간 물리게 하고 좀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종목에서는 물려도 됩니다. 좋은 종목에서는 물려도 되고, 이제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보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위험이 좀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 우려가 있지만 리세션 우려는 조금 잦아들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신흥국 위험, 신흥국에서 그 중견기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이제 디폴트 위험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큰 건 아니고요. 실제로 1번 문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 뒤에 문제들이 싹 나오는데 이번에는 3번 문제가 1번 문제를 더 촉발시켜 버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되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인 가상화폐 AMD, 엔비디와 인텔 반도체 지수는 지금은 반등의 모습을 다 만들어냈어요. 바닥을 충분히 다졌고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과연 찐반등이 되려면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2, 4분기 실적도 받쳐줘야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3, 4분기에 들어왔잖아요. 3, 4분기는 아직 셧다운이라는 것도 없고 다른 악재들이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2, 4분기만 잘 해결되면 3, 4분기도 크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문제점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어떻게 피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할 가능성이 그냥 대형 헤지펀드랑 비슷하게 저도 한 50%는 보고 있어요. 피할 확률도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만약에 악재가 더 불거진다면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재확산 이게 이제 서브 이슈로 들어와 있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그러니까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 1번, 2번 서브 1, 2부입니다. 서브 1, 2가 잘 무마되면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특히 두 번째나 첫 번째가 확전이 일어나고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고 이 침체는 또 위험한 게 이번에 코로나 할 때 돈 풀 때처럼 돈을 세계 각국들이 다 같이 풀기는 힘들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적 긴축인데요. 캐나다가 1% 금리 인상을 하면서 1.55pp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75pp죠. 그러니까 관계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연방준비은행도 0.75pp 상승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초리 맞은 거예요. 우리가 해초리 맞는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맞는 거긴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가장 촉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한 상승이 나와서 지금은 뭐 중립금리가 여기인데 중립금리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여기
19년 4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9년의 정점이 2.5%고 연준 의사 중에 일부는 2.5를 중립금리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중립금리로 이야기하려면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져야 되고 원유와 천연가스의 그 상승률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전년 대비 Y오고 Y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이제 7월부터 시작되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있는 이 구간이 작년 대비했을 때 적정 수준으로 0.5% 정도로 나와주면 내년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율이란 거는 결국에는 작년 걸 반영을 한 거예요. 작년에는 낮았고 올해는 높으니까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말장난에 가까운 거에 그거가 됩니다. 작년에 코로나인 상황에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평가되면서 급락이 됐던, 그러니까 영어로 했을 때 떨어졌던 걸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빌미가 되고 수치적으로 이렇게 되면 경제가 파탄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건을 두 개 살 거를 한 개밖에 못 사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침체가 온다. 그 시나리오였는데 전반적으로는 올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셧다운이 이걸 만들어냈다라고 보시고 이제 이거가 악화되지만 않으면 괜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이제 이 구간 2.5pp가 이제 이 7월 이후에 되는 거잖아요. 2.5pp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따라서 혹은 유지를 하는지에 따라서 유지만 해도 아마 시장은 강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 강한 반등의 시그널은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반등이 안 나와준다면 침체 쪽으로 조금 더 몰려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2년입니다. 2년. 2년 정도 있다가 여기 있는 글로벌 침체로 어떻게든 간에 뭔가 터져가지고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해 주시고 제가 만약에 그 2020년 때는 그랬어요. 유튜브나 혹은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그냥 무조건 지금부터는 적립식으로 투자하세요. 저는 이제 주식만큼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정보만큼은 선물옵션과 다르게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걸 원해드려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손해볼 일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은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20%에 30% 떨어지는 확률이 있고 이제 뭐 만나 뵙는 분들은 이제 지인분들은 한테는 말씀드리는데 20% 30% 떨어질 확률이 있지만 2, 3년 뒤에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결국에는 오픈이다. 위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있기보다는 우상향하는 시간 시나리오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지금 물려 있는 좋은 종목들은 전부 다 정고점을 돌파하게 될 겁니다. 그걸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고점을 돌파할 거고 순환매가 일어날 때 적정 가격에 매도해서 엑시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모든 시장의 위험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다. 양적 긴축에서 돈이 소멸하면서 시장이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얘기인데요. 여기 있는 미국 2년채와 10년채, 10년채는 국채금리라는 거는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장기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반면에 위에 있는 2년채는 지금 뭐냐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 매매도 있고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악재가 계속 돌출이 되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침체가 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현금 보유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신흥국 신용위험입니다. 지난주하고 바뀐 건 크게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립의견 하향이고 스리랑카 넘어서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크게는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가서 볼게요. 우리나라 조금 줄었죠. 이게 한 40 정도로 내려와야 원달러 환율도 내려오면서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월 14일 기준으로 보셨을 때도 상당히 높은 거 나오고 있죠. 치약하고 있고 전주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구나. CDS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주 대비해서 다 높아지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달러가 지수가 높아지고 있죠. 미국의 성장률이 더 좋다 보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신흥국들이 힘들어지겠죠. 결국에는 코로나인 상황에서도 관광을 개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신흥국들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크게 감염되면서 병원을 찾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오미크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사람이 모인다면은 큰 침체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단기적입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인데 추가한 거는 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금리 역전 시기가 나왔고요. 우리 금리 역전은 언제든지 기억하시면은 2021년도 하반기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대충 보시면은 강세 기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요 밑에 거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죠, 우리. 밑에 거 기준에서는 강세 기간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오른 미증시가 나왔는데 이건 코로나 때문에 박살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걸로 봤을 때는 19개월 동안 버틴 거면 17개월 정도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순환매가 일어나요. 순환매. 이전에 여러분들이 4월, 5월에 6월 달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개별 종목 장세가 일어나서 오를 종목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모든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익절 가능한 종목들을 익절하시면서 현금을 30% 정도는 확보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그랬고요. 신용미수는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하락인데요. 여기 있는 거 이제 BOFA 여기서 이제 나온 전망인데요. 올해 4,500에서 3,600으로 이제 하향 조정했고요. 지금 3,600 위에 있죠. 근데 이제 3,000까지 밀릴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1,2BP를 했을 때 그겁니다. 이제 가장 큰 요인이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지금 오려면요. 그러니까 중국도 셧다운 돼야 되고 다 셧다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셧다운은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자기들이 셧다운 기간을 만들어낸 물건을 외부에 잘 팔고 덤핑 비슷하게 팔고 있어서 그게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조금 훼손시키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게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셧다운 다시 하지 않으면. 그럼 정상화가 된다면은 본연의 주가로 갈 거고 인플레이션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물가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세계 공장이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체 기간이 이제 뭐 실질적인 침체 기간은 맞는데 명목상 침체 기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침체를 얘기를 하고 연준에서도 대응하기 때문에 명목상 침체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주가가 먼저 조금 반영합니다.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아직 반의 가격을 복구하지 못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비트코인하고 리플만 그나마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 아직 3분의 1 가격이 이제 넘은 거거든요. 부테린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창시자죠. 이제 2.0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300 잘하면 300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슈팅을 줄 수도 있는 시나리오인데 과연 이제 이더리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의 게임으로 나오고요. 리플도 소송 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등 구간으로 가는 이 두 개는 괜찮은데 비트코인은 이제 결국에는 동조화 현상이 약간 일어나서 이거와 동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스닥 시장이 주가가 빠지면서 같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뭐 여기 있는 비트코인 쪽에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은 상방도 가능하지만 하방도 언제나 열어놓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양적 기충도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수익이 나시는 구간으로 들어오시면은 언제든지 절반 이상 팔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수익이 아니라면 조금 버티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존버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구간은. 지금 구간에서 왜 존버냐면요. 언제 튀어오를지 몰라요. 이걸 튀어오른다는 걸 예측을 하면 전부 다 부자 됩니다. 근데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결국에는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큰 손들이 사주는 시점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장단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올려줄 때 그냥 올려줘 버리면 우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바닥을 다지는 과정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너네 손절 친 사람 손절 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게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손절 함부로 쳐버리면 바로 떠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개별 종목 기준으로는 떨어져도 20% 정도가 더 맥스입니다. 진짜 심각한 전쟁, 뭐 핵전쟁 정도가 아닌 이상 20%가 맥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는 절반 복구했고요. 엔비디아는 절반 복구 약간 못 미치죠. 약간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인텔은 늦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인데 지난주 대비해서 꼭 반등이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실제로 AMD와 인텔이 조금 더 나은 거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감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안 하고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다음에 TSMC까지 그리고 TSMC가 올해 수익이 진짜 극악할 정도로 50%를 넘을 정도로 수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다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TSMC의 위력에 따라서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TSMC 실적 발표까지는 시장이 조심할 거예요. 누가 조심하냐면 솔솔 치는 분들이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올 거니까 얘를 중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지수가 하락하면 제일 먼저 떨어질 종목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적정 비율로만 대응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제 기준의 적정 비율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그런 종목들은 10분의 1 이상으로 들고 가시고 그 이상으로 들고 가시는 거는 비추천입니다. 근데 이미 많이 들고 가시면은 기다리셔야죠. 존버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간은 기다리는 기간이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결국 버리면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결국엔 이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까지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믿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요. 이제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전역 공세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폭격 강화. 이거를 거쳐야만 아마 그리고 이게 전선이 교착화되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아마 휴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3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지금부터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휴전을 하게 되면 3개월 후속 조치점 지금 7월이니까 근데 1개월 썼으니까 한 2개월까지는 이걸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9월이 피크일 것 같아요. 9월에 금리 인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9월에 이제 교착화가 되면 전선이 우리 유교도 보면은 전선 교착화가 되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그거 됐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있다가 휴전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도 비슷하게 그렇게 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유 변동성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지만 이건 차차 줄어들고 있고요. 추세상으로는 꺾였어요. 3선 만들고 이제 꺾인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거나 아래 위로 10%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타격받은 거 맞고요. 이거는 정부 정책락도 연결돼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인데요. 일상회복 시점에 우리나라 확진자는 12만 명이다. 지금 4만 명인 게 문제는 맞아요. 4만 명이고 미국이 이제 공중비관 상태 10월까지 재연장했는데 뭐 하는 행동들은 똑같죠. 그다음 4차 접종 대상 확대를 해야 되는 게 84세 이상 감염자의 17%가 위중증으로 전환되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생기는 분들이 다 이 나이 때 그다음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량 생산률수 이게 이제 떨어져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 긍정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각자 마스크밖에 지금은 답이 없네요. 왜냐면 이게 백신하고 치료제가 다 나와 있다니까. 그리고 이게 그 1급에서 2급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셧다운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인원이 넘어도 그 셧다운 안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잠재적 위험 상황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매수할 기회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때는 경제적인 블록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신흥국들은 여행과 관련된 신흥국들의 여행업을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그 입국과 관련된 규제는 조금 하겠지만 아예 막는 정책은 이제 안 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잠재적 위험 체크였고요. 전반적으로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1번 위험인 금리 인상과 그 양적 긴축이 정말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현금 보유는 꼭 해주시고요. 현금 보유는 이걸로는 신규 종목 들어가라고 했죠. 신규 종목 수익 나시면은 그냥 2에서 10% 여러분이 수익 내실 수 있는 만큼만 딱 내고 현금을 계속 보유하시고요. 순환매가 일어날 거예요. 바이오라든지 뭐 새로운 섹터들이 또 발굴돼서 갑자기 붕붕 뜰 겁니다. 그러면 꼭 현금 보유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2,450은 넘어야만 조금 더 안전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했습니다. 감사합니다.